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회계 원리 강의 자본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총 8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이번 시간은 제1강 자본의 개념과 그리고 자본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본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자본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먼저 주주의 납입 자본. 자, 일단 우리는 주식회사 형태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자, 주식회사를 가정하고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 자, 그럴 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납입해 준 자본.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으로 말하면 주주로부터 납입을 받은 자본. 그래서 그 자본에다가 그 자본이 있으면 이제 그 자본을 가지고 열심히 경영 활동을 수행하겠죠. 자, 그래서 경영 활동을 수행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생긴 각종 잉여금. 자, 쉽게 말하면 주주로부터 납입받은 자본을 종잣돈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경영 활동을 열심히 해서 회사가 또 남긴 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자본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자본의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구한 잔여 지분이다. 자, 그래서 결국 자본은 어떻게 구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구한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주주의 청구권, 주주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주의 몫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주의 몫에 해당하는 잔여 지분이다. 자, 이렇게 자본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개념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 자, 이 자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본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간단한 그런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회사가 이제 활동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매입한 주주가 회사에 돈을 이제 납입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회사가 설립되고 주식이 발행되었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이렇게 분개가 될 겁니다. 자, 회사에는 현금이 10만 원이 입금이 되었다.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 10만 원을 납입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현금 10만 원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분개를 하는가? 자, 일단 우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할인 발행도 있고 할증 발행도 있고 액면 발행도 있는데 일단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일단은 액면 그대로 납입을 받는다. 즉 액면 발행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액면 발행이다.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0만 원은 자본금이 될 겁니다. 자, 이 자본금은 결국 뭐냐? 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데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종잣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자본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죠. 자, 분개를 했으니까 전기를 한번 해보자. 회사에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본금이라는 종잣돈이 생겼고 그리고 현금이 입금이 되었다. 자, 현금 계정 차변이죠. 차변에 이제 10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현금이 증가. 자, 그러니까 차변이죠. 그런데 어떤 항목으로 현금이 증가됐나? 자본금으로 현금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가서 자본금 이제 대변이죠. 대변. 자, 자본금이라는 자본 항목인데 현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얼마가? 10만 원이. 자, 이렇게 전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만 원이라는 종잣돈이 생기긴 했는데 그 10만 원만 가지고는 돈이 좀 모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자금을 또 차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금을 차입한 것을 한번 분개를 해보자. 자, 얼마를 차입했냐? 5만 원을 차입했다. 차입을 해서 회사에 입금이 되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는 자, 차입금 5만 원. 자, 이 차입금은 회사 입장으로 보면 상환을 해야 되니까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입니다. 그죠? 자, 부채 항목으로 자, 차입금 5만 원. 부채가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개를 해 봅시다. 현금 10만 원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자금을 차입해서 현금이 또 들어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차입금으로 현금이 들어왔다. 그리고 5만 원이 들어왔다 하고 자, 차변에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차입금 계정 과목에 가서 자, 이번에는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대변에 기록되겠죠. 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는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면서 현금이 들어왔다. 얼마가? 5만 원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전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본금 10만 원과 차입을 한 5만 원 해서 합계 15만 원의 돈이 생겼어요. 자, 그 돈을 가지고 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단 비품 그리고 상품을 매입을 했다. 자, 비품 5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비품 5만 원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자, 상품을 5만 원 또 매입했습니다. 자, 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 영업 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비품, 자산이 이제 비품이고요. 그리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영업 활동하면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상품이죠. 자, 어쨌든 자산 항목입니다. 비품 5만 원, 상품 5만 원, 자산이 증가했는데 자, 이것을 매입하면서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10만 원을 줬다. 자, 그래서 일단 비품 계정 과목 차변에 5만 원,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5만 원 주고 매입했으니까 5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줬다. 그 다음에 자, 현금 계정 과목을 보면 지금 현재 15만 원의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자, 먼저 비품을 매입하면서 5만 원의 현금을 썼다. 현금이 감소했죠. 그 다음에 자, 상품을 또 매입했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은 일단 매입해서 증가했죠. 그래서 차변에 자, 현금으로 상품을 매입했다. 5만 원어치의 상품을 매입했다. 자, 그리고 현금. 자, 상품을 매입하는데 현금 5만 원을 썼다. 그래서 현금은 총 얼마를 썼습니까? 10만 원을 썼다. 그럼 이제 현금은 얼마 남았어요? 현금은 이제 5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고, 자, 대신에 비품과 상품을 매입하면서 비품 5만 원, 상품 5만 원이 생긴 겁니다. 자산이. 자, 이제 그래서 열심히 이제 영업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판매했다. 자, 그래서 판매하고 현금 얼마를 받았느냐? 8만 원을 받았다.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 8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차변. 자, 판매를 했으니까 이제 판매 수익이 생겼죠. 판매 수익. 자, 그게 이제 계정 과목이 매출이다. 8만 원. 8만 원 받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상품을. 자, 그런데 원래 원가가 얼마짜리였냐? 원래 원가는 자, 5만 원짜리였다. 왜? 5만 원 주고 산 거니까. 그래서 매출 원가 5만 원. 자, 매출은 수익 계정이니까 대변에 증가하면 대변에. 매출 원가는 비용 계정이니까 증가하면 차변에. 자, 근데 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거죠. 상품을 판매하면 자, 내 창고에 있던 상품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돼요. 상품은 감소하죠. 그래서 상품 5만 원. 자, 이렇게 분개가 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전기를 하게 되면 자, 매출이라는 수익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금액은 8만 원이고 그 수익은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다 하고 대변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자 이제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기록이 되겠죠. 자, 매출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 수익으로 8만 원의 현금이 들어왔다 하고 차변에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은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차변에 자 23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에 10만 원. 그러면 이제 현금 잔액이 얼마가 돼요? 현금 잔액은 13만 원이 현금 잔액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죠? 매출은 8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자 상품이 이제 판매돼서 나갔죠. 그래서 상품 5만 원이 이제 대변에 기록이 되는데, 자 그 상품 판매돼서 나갔으니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된다. 자, 상품은 이제 판매가 되면서 5만 원짜리 있었는데 판매가 돼 버렸으니까 상품의 잔액은 0이 되고, 잔액은 0이 되고, 자 판매됐으니까 이제 매출 원가가 5만 원 차변에 생기겠죠. 자, 상품 5만 원을 팔았다. 그래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생겼다. 그래서 매출 수익으로 8만 원,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5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상품은 잔액이 0이고 현금은 잔액이 13만 원. 자, 이제 기말에 이제 결산을 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차입금이 있으면 당연히 뭐를 지급해야 돼요? 차입한 대가로 우리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는 자, 자본의 개념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예시를 하고 있으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단 이자 비용은 일단 0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이자 비용을 일단 0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자, 비품을 우리가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용 기간, 즉 내용 연수 동안 비품을 뭐 해야 됩니까?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감가상각비에 대한 결산 분계가, 우리가 수정 분계가 있어야 되는, 결산기에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도 일단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도 일단 0이라고 일단 다 가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가정하고 봅시다. 자, 그래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0이라고 가정한다. 자, 그랬을 때 자, 매출이라는 수익, 자, 장부를 마감해야 되겠죠. 결산하면서 이제 장부를 마감해야 되니까, 그럼 이 수익 장부를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대변에 8만 원이 있으니까 차변에 8만 원을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장부 잔액은 일단 0으로 만들고, 대신에 이 잔액을 어디로 보낸다? 집합손익으로 집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집합손익에 매출 계정 차변에 8만 원 기록하고 집합손익 계정 대변에 8만 원 기록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은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감되고 대신 집합손익에 대변에 매출 수익이 8만 원 기록되는 것이다. 자, 이걸 우리가 자, 분계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차변에 매출, 그죠? 8만 원. 대변에 집합손익 8만 원 하고 마감을 하기 위한 분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분계하고 전기를 하는 것이 원래의 순서인데, 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전기부터 먼저 하고 반대로 그 분계를 하는 그 순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매출은 이제 마감이 됐어요. 매출 계정은 마감이 됐고, 이제 매출 원가 계정을 마감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차변에 5만 원이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5만 원을 써야, 그래야 장부가 잔액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5만 원을 대변에 쓰면서, 자, 이것도 역시 어디에 모은다?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모으자 이 말입니다. 매출원가는 0이 되면서 이제 매출원가 계정 과목은 마감을 시키고 대신 집합손익 차변의 매출원가를 5만 원 이렇게 기록하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매출과 매출원가는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집합손익에 다 모였어요. 집합손익, 자, 이제는 이 과정을 일단 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매출원가 대변, 그리고 차변에는 집합손익 차변 5만 원. 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원래는 분개하고 전개해야 되지만 우리는 반대로 보여주고 있다. 왜? 좀 더 눈에 보이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까지 해서 이제 매출과 매출원가는 이제 마감이 됐고 남은 것은 집합손익 계정인데 집합손익 계정은 장부를 마감할 때 나타나는 임시 계정이에요. 자, 집합손익을 보니까 대변에 8만 원 있고 차변에 5만 원 있으니 자, 대변은 매출이라는 수익이고 차변은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다. 자, 이 회사는 매출이라는 수익과 매출 원가라는 비용 말고 다른 수익이나 비용은 일단 지금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집합손익에는 다른 거는 더 기록이 될 게 없고 딱 매출과 매출 원가만 기록이 된 겁니다. 회사의 유일한 수익 매출 8만 원, 유일한 비용 매출 원가 5만 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수익 8만 원에서 비용 5만 원을 빼면 나머지 3만 원 그게 뭐가 됩니까?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집합손익 계정도 결국은 이제 장부를 마감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3만 원이라고 써야 차변 8만 원, 대변 8만 원 되니까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이 마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3만 원이 뭐냐? 당기순이익이더라. 그죠? 당기순이익이더라. 그런데 이 당기순이익은 결국 어느 계정에 모은다? 자, 자본 중에서도 이익잉여금 계정에 모은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기순이익을 차곡차곡 쌓아둔 자본 계정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집합손익 계정을 이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자, 3만 원이라고 쓴다. 그리고 이 3만 원을 어디에다 보낸다? 이익잉여금에 보낸다.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도 이제 마감이 됐어요. 차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대변에 자, 집합손익으로부터 왔다. 얼마가? 3만 원이 왔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게 됐죠. 당기순이익으로 인해서 증가했습니다. 그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자, 집합손익 차변 3만 원 그리고 이익잉여금 대변 3만 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회사가 열심히 영업활동을 한 결과 당기순이익 3만 원이 생겼고 그것은 어디에 쌓였다? 이익잉여금에 쌓였다.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계정에 쌓였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한번 표시해 보자.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표시되는 재무제표죠. 자,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이 회사는 8만 원이라는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8만 원. 그리고 이 회사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5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뭐였다? 바로 당기순이익이었다. 얼마가? 3만 원이. 하고 수익과 비용, 이익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작성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사의 재무상태, 즉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그 표, 재무제표, 그것이 바로 재무상태표. 자, 자산 중에 일단 현금이, 자, 기억나시죠? 현금이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13만 원 남아 있었죠. 그 다음에 자, 비품을 5만 원 주고 매입을 했죠. 그죠? 비품을 5만 원 주고 매입했습니다.
상품은 5만 원 주고 매입했다가 팔았기 때문에 상품은 이제 남아있는 게 없죠. 그래서 자산은 총 얼마입니까? 자산은 총 18만 원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일단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비는 제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자, 회사는 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 차입을 했었죠. 그래서 5만 원의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죠? 5만 원이라는 차입금, 저 부채가 있다. 그리고 회사가 처음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로부터 납입받은 자본금이 있었죠. 그게 얼마 있었습니까? 자, 10만 원의 자본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만 원의 자본금 가지고 열심히 또 영업 활동을 해서 당기 순이익으로 얼마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습니까? 자, 당기 순이익 3만 원 생겼고, 자, 이 당기 순이익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자본 계정, 그게 바로 뭐였다? 이익잉여금이었다. 그래서 3만 원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자본금, 그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3만 원 합계해서 13만 원의 자본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자산은 18만 원, 부채는 5만 원, 그리고 자본은 13만 원. 자산 이꼴 부채 더하기 자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본을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자, 자산 빼기 부채 이꼴 자본이다. 자산은 18만 원이고 부채는 5만 원이니까 자산 빼기 부채 이꼴 자본 얼마? 13만 원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건 결국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 자산 18만 원 가지고 자, 일단 부채를 먼저 갚는다. 일단은 채무를 먼저 갚아야 돼요. 부채를 먼저 갚는다 이 말이에요. 18만 원 가지고 부채 차입금 5만 원을 먼저 갚는다. 갚고 나서 남은 게 얼마냐? 13만 원이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남은 지분이다. 그래서 잔여 지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채를 갚고 나서 남아있는 지분, 남아있는 자산에 대한 지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잔여 지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 18만 원 중에 부채의 지분은 5만 원이고 나머지 남아있는 잔여 지분은 13만 원이다. 그것이 바로 자본이다. 그러면 이 잔여 지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바로 주주의 몫이다. 자, 주주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주주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말이니까 결국 이것은 주주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18만 원 중에서 주주의 몫은 얼마다? 13만 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은 결국 주주의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자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주주의 납입 자본과 경영활동에 따른 각종 잉여금을 더한 것이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여기서 주주의 납입 자본. 자, 이 간단한 예시에서는 주주의 납입 자본이 얼마입니까? 주주로부터 받은 돈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주주로부터 납입을 받은 돈이 10만 원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10만 원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경영활동을 수행해서 회사가 남긴 돈, 즉 잉여금, 그게 얼마입니까? 3만 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을 뭐라고 한다? 주주의 납입 자본과 경영활동에 따른 각종 잉여금을 합친 것이다. 자, 이렇게 자본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자,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자본의 개념을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을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 먼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 이 자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이다. 아까 설명했죠. 두 번째, 자, 납입 자본, 즉 주주로부터 납입을 받은 자본하고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회사가 남긴 잉여금,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적립금이라고도 하는데 잉여금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한다. 자, 아까 다 설명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 자본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각종 적립금, 뭐 잉여금을 말하는 거죠. 각종 적립금, 잉여금 등으로 예시가 되어 있다. 자, 예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은 이렇게 구성된다 하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자본에는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적립금 등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본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 이런 이유로 이 자본의 이런 성격만 충족을 하면 어떤 이름으로 하든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성격만 충족을 시키면. 자, 이런 특징이 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 그런데 반면에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럼 이 자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자, 주주로부터 납입을 받은 자본. 이거는 자, 기본적으로 자본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업 활동을 통해서 획득, 그리고 기업 활동을 위해서 유보한,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각종 잉여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현만 조금 다른 거예요. 기업 활동을 위해서 유보한 것을 당연히 여기 자본에 더하기 해야 되죠. 자, 거기에다가 뭘 뺀다? 자, 회사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기업 활동으로 손실을 보면 자본이 감소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마이너스를 해야지. 그리고 자, 주주한테 배당을 줬다? 그러면 회사의 성과를 주주한테 나눠준 거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주주한테 나눠준 것이죠. 그럼 회사의 자본은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배당이나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자본에서 빼야 된다, 차감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납입 자본에서 각종 잉여금을 더하고 손실을 보거나 배당을 한 것은 뺀다. 자, 그것을 자본이라고 한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표현만 다른 것이지 앞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의 변동, 자본이 어떤 원인으로 자본이 변동하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가 하는 그 자본 변동의 원천, 그리고 법률적인 사항,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본을 구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본 항목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국제회계 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조금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데 비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강의에서는 자본에 대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자본에 대한 설명은 거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본의 분류에 대해서 보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 자,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누계액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해서 계산한다, 집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 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 자본을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재택 국제회계 기준에 비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본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나? 자본금은 자, 법정 자본금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자본금에 대해서 배울 때 다시 하겠습니다. 법정 자본금으로 한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자,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하고 이런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뒤에 또 배우겠습니다. 자본금은 액면 총액이다. 단 무액면 주식도 가능하다. 자, 자본잉여금은 말 그대로 잉여금이잖아요. 그죠? 잉여금. 그런데 이 잉여금이 어디에서 발생한 잉여금인가? 자본, 거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이 말입니다. 잉여금. 자,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그걸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거래라는 말 앞으로 종종 나올 텐데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회사하고 자, 이 회사의 주주하고의 거래, 회사하고 그 회사의 주주하고의 거래, 그 거래를 우리가 자본 거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누구 입장에서의 잉여금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돈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거래를 하는데 회사 입장에 돈이 남았다. 그걸 우리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자본조정. 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하잖아요. 그죠? 조정이라는 말. 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정은 더하는 조정도 있고 빼는 조정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자본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는 감소시킬 수도 있는 항목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은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발생한 거? 주주하고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거. 자, 위에서 자본잉여금도 주주하고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은 둘 다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차이는 뭐냐? 자본조정은, 자, 자본 거래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로 회사에 아직 돈이 최종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곧 들어올 거야. 곧 들어올 건데 아직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곧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본의, 자, 가감의 성격. 가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 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 성격을 가지는 것. 자, 그것이 이제 자본 조정이고,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 총 포괄손익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항목만 모아놓은 것, 그래서 모아서 집계한 것, 그것이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것이다. 자, 이익잉여금은, 자, 회사의 당기 이익 중에서 배당 등을 통해서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회사 안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 사내 유보된 것, 회사 안에 계속 쌓여 있다. 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에 쌓여 있는 게 아니죠. 회사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주주한테 가는 거니까. 자, 그러지 않고 회사 안에 쌓여 있는 것들. 자, 그걸 모아놓은 것이 이익잉여금이다. 자,
자, 이렇게 일단은 각 자본 항목 5개에 대해서 자, 정의는 이렇다라고 일단 알아두시고 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자, 그렇게 또 배우면 훨씬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자, 이 정도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자본을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5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분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자, 어떤 거래가 있었어요. 회사가 경영 활동을 수행하다 보면 수많은 거래를 하게 돼요. 수많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자, 그 거래가 자본 거래냐? 자본 거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회사하고 누구와의 거래입니까? 주주하고의 거래예요. 자, 회사가 경영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가 주주하고 거래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 거래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본 항목은 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 이 3가지는 자, 자본 거래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본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근데 자본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본 거래는 아닌 거예요. 그럼 자본 거래가 아니면 이것을 자, 단기의 손익이냐, 단기 손익이냐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단기 손익이냐 이 말은 손익계산서에 단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기록되는 것이냐. 결국 수익과 비용으로 기록이 되면 결국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와요? 단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손익이냐? 그렇다 라고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자, 이 단기 순이익을 차곡차곡 쌓아둔 그 자본 계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으로 기록이 되는데 자, 이것은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차곡차곡 이제 쌓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단기 손익이냐라고 물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이익잉여금 단기 손익이냐? 아니다. 단기 손익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자, 기타 포괄 손익이 된다. 손익은 손익인데 단기에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으로는 기록이 안 되는 손익 이 말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그래서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고 이 기타 포괄 손익만 따로 모아둔 자본 그것이 바로 뭐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자, 그래서 자본은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상 자본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 자본 항목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